확정 가능 적법. 법 종류는 안 지켜도 되는 임의 규정이 있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행 규정이 있어요. 이렇게 분류돼요. 그럼 법은 지키라고 만들었을 텐데 어떤 법 규정은 우리가 안 지켜도 되는 임의 규정이냐? 자, 일단 법조문 봅니다. 거기 교재에 임의 규정이라는 법조문이 있죠. 법률행위 당사자가 즉 계약 당사자 갑과 을이 법령 중 즉 법 규정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이에요. 즉 법 규정이 어떤 규정이래요? 사회 질서와는 관계가 없는 규정이래요. 그럼 느낌이 어느 법 규정을 보니까 사회 질서와 관계가 없어. 그럼 느낌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규정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회 질서와는 관계 없는 규정과 당사자 갑을이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법 규정과 다른 의사인 그 의사에 의한다. 즉 법은 A라고 되어 있는데 당사자 갑을이 우리 B로 합시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법 규정을 임의 규정이라고 해요. 즉 임의 규정이라는 것은 안 지켜도 되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임의 규정 안 지켜도 돼요. 그러면 어느 법 규정이 안 지켜도 되느냐? 계약법 동네에서 우리 민법만 있어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모든 법은 다 강행 규정이에요. 99.9%. 민법 그중 계약법 파트에 좀 있어요. 계약법은 계약은 자유롭게 하세요라는 계약 자유 원칙이 지배해요. 그래서 법은 A라고 돼 있지만 계약법 조문이에요. A라고 돼 있지만 당사자 갑과 을이 우리는 B로 할래요. 할 수 있어요. B로 하자는 특약 유효. 해당 어느 법 규정에 적용되는 걸 당사자가 임의로 배제할 수 있다 해서 임의 규정이에요. 당사자가 마음대로 배제할 수 있는 법 규정 이게 임의 규정이에요. 계약법 파트. 그래서 계약법 우리가 배울 물권법 다음 계약법 동네는 대부분이 임의 규정 안 지켜도 돼요. 이게 세트예요. 계약법 규정에서 어느 법 규정 적용을 당사자가 배제할 수 있다 지문이 뜨면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자, 강행 규정은 뭐냐? 반드시 국민들 지키세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 이게 강행 규정. 법은 지키라고 만들었죠. 민법으로 따지면 물권법 파트예요. 물권법 파트는 자유가 아니에요. 물권은 법이 정한 대로 움직이세요. 주의해요. 물권은 법이 정한 대로 움직이세요. 절대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물권법 규정 대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법이 정한 내용과 다른 특약 안 돼요. 무효예요. 자, 문제는 지키라고 만든 강행 규정을 위반한 계약이 발생하겠죠. 강행 규정을 위반했네요. 그러면 지키라고 만든 법을 위반한 사람을 법은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강행 규정에 위반한 법률 행위는 아무런 힘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계약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다. 강행 규정에 위반한 법률 행위는 무효예요. 무효.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강행 규정에 위반했는데도 유효로 보는 강행 규정이 있어요. 대법원이. 그래서 강행 규정은 다시 나뉘어요. 위반했을 때 원칙대로 무효가 되는 강행 규정을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효력 규정이라고. 강행 규정에 위반했는데도 단속만 될 뿐 효력 자체는 인정해주는 단속 규정으로 다시 분류가 돼요. 강행 규정 속에 원칙 효력 규정이에요.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 효력 규정. 아니요. 비록 위반했지만 단속만 할 뿐 구청에서 단속만 할 뿐 그 계약 자체의 효력은 인정해줘요. 뭐를 안 봐요. 유효로 보는 단속 규정 이렇게 나뉘어요. 여기서 단속 규정이 중요해요. 효력 규정이 아닌 거 그렇게 시험이 나와요. 그러면 단속 규정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오늘은 단속 규정의 예 하나 봅니다. 하나 무허가 음식 판매 행위예요. 자, 음식을 팔 때는 구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음식 판매 행위 영업해야 돼요. 식품위생법. 그러면 식품위생법은 당연히 모든 법은 강행 규정이니까 지켜야 돼요. 그런데 해당 법을 지키지 않고 무허가 허가 없이 음식 팔았죠. 강행법규 위반이에요. 원래는 원칙대로 무효로 가는 게 일단 가야 돼요. 강행 규정 위반은 무효니까. 하지만 우리 대법원이 이 경우에는 유효로 봤어요. 유효로. 즉 해당 법 규정을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으로 본 거예요.
결국 무허가 음식 판매 행위는 우리 시험 지문 무허가 음식 판매 행위는 유효다. 두 번 나왔어요. 두 번 유효예요. 해당 법 규정을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으로 봤어. 이유.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유를 알면 더 잘 외워져요. 무허가 음식 판매 행위를 왜 대법원은 무효가 아닌 효력 있는 유효로 봤냐. 즉 해당 법 규정을 왜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으로 봤느냐. 무허가 음식 판매 행위. 포장마차 생각하세요. 포장마차 가서 순대 먹죠. 떡볶이 먹죠. 이거 법에 위반된 행위예요. 문제는 법에 위반돼 있으니까 넷 5,000원짜리 떡볶이 순대 계약이 무효가 되느냐. 대법관이 그렇게 판결 때리면 맞아 죽어요. 만약 이걸 무효로 보면 떡볶이 주세요 할 채권이 없어요. 국민들한테. 떡볶이 못 사 먹어요. 채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법원은 비록 법에 위반된 떡볶이 5,000원짜리 포장마차 계약이라 하더라도 국민한테 떡볶이 사 먹을 권리 줘야 돼요. 효력을 인정해 줘야지. 그래서 비록 허가는 받지 않았지만 해당 업주를 단속만 하면 되지 굳이 계약 자체까지 무로 날릴 필요는 없겠다. 우리 국민을 위한 판결이에요. 국민을. 그래서 우리가 떡볶이 포장마차에서 사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걸 효력증을 봤으면 못 사 먹어요. 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허가 음식 판매 행위에 관한 해당 법 조문은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 이 무허가 음식 판매 행위는 유효다 이렇게 외우는 게 더 좋아요. 유효면 해당 법 규정은 단속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대표가 무허가 음식 판매 행위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게 6페이지의 적법. 결국 마지막 하나가 있죠. 결국 법률 행위는 강행법규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저 법은 강행법규예요. 강행법규 위반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나. 그게 첫 번째 줄이죠. 임의규정이 있고 강행규정이 있죠. 임의규정 안 지켜도 돼요. 당사자가 마음대로 임의로 폐지할 수 있는 규정. 계약법 영역. 특약유효 해당 법 규정 적용 폐지할 수 있다. 임의규정 설명. 자, 강행규정 반드시 지켜야 돼요.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네요. 그러니까 지켜야겠죠. 물권법 대부분 규정이죠. 자, 그런데 강행규정을 위반했는데요. 위반한 경우 원칙 힘을 주지 않아요. 효력규정. 위반했는데도 단속만 할 뿐 유효로 봐주는 즉 무효 아닌 단속규정. 그 단속규정에 의해 효력규정 아닌 무허가 음식 판매 행위. 이거 유효입니다. 유효. 나중에 이제 몇 가지 더 단속규정 해당되는 예 볼 거예요. 그건 이제 1월 달에 볼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본 불능 적법이에요. 종종 나와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반사회 갑니다.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자, 법 조문이 나와요. 법률행위에서 해마다 나온 데가 여기에요. 법 조문은 103조예요. 제목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효과 무효로 한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계약 내용이 있다는 얘기. 법률행위 내용, 계약 내용을 보니까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이 있어요. 당연히 사회질서는 지켜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위반했어? 효력 주지 않아요. 힘을 주지 않아요. 고생해봤자 권리 주지 않는다는 얘기. 이게 무효의 의미.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게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줄여서 반사회 그래요. 반사회 법률행위. 그러면 반사회 법률행위는 해마다 한 문제씩 배정이 됐는데 올해도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고 거의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가 나오느냐? 우리 대법원이 어느 법률행위를 보고 계약을 보고 이건 반사회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본 케이스. 두 번째, 어느 법률행위를 보고 우리는 반사회 같아. 그런데 대법원이 이건 반사회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렇게 본 케이스. 이거 구별하는 게 70%예요. 반사에서 우리가 공부 대상은 대법원이 어느 법률행위를 반사로 받고 어느 법률행위 계약을 반사로 보지 않아. 이거 구별하는 것. 효과 무효죠. 그래서 반사의 효과는 무효. 법조문은 전단이 요건이고요. 후단은 그에 따른 효과예요. 네 법률행위가 반사야? 요건 갖췄다면, 반사에 해당했다면 요건 갖췄죠. 효과 아무런 힘을 주지 않는다. 무효. 요건 대 효과예요. 항상. 자, 효과는 무효죠. 그 다음 마지막이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워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갑이 또 병한테 팔아 제껴버려요. 나쁜 놈이죠. 부동산을 이중으로 팔았다. 이중매매. 이게 반사의 마지막에서 배워요. 자, 그러면
어느 법률행위가 반사이고 어느 법률행위가 반사. 이거 이제 결국 대부분 판례 공부할 거예요. 천천히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볼게 하나 봅니다. 갑, 남이, 을, 려하고 바람을 피웁니다. 요즘은 첩이란 말을 안 쓰죠. 예전에는 썼어요. 대부분 판례 문구라 이게 시험에 나 첩계약 불륜입니다. 불륜 계약을 통해서 가방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승용차 사주더니 결국 아파트 사줬어요. 소유 아파트. 사준 게 아니라 자기 아파트 한 채 줬어요. 공짜로 줬네요. 이게 무상증여 계약이에요. 감남을려 첩계약. 자, 첩계약은 해서는 안 되겠죠. 바람 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첩계약은 우리 대부분이 반사회로 봤을 것 같아요. 반사회에 해당된다고 봤어. 첩계약 3번 나왔어. 3번. 첩계약은 반사에 해당한다. 다음 중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한 걸 모두 골라라. 그래서 박스 문제로 주로 나와요. 그러면 첩계약 나오면 반사회. 내 마음하고 대부분 결론이 같아요. 그러면 안 해도 돼요. 내년에도 첩계약은 반사회라고 절대 안 헷갈리니까. 첩계약 반사회. 첩계약은 무효입니다. 첩계약도 무효, 첩계약에 따른 무상증여계약도 무효예요. 자, 봅니다. 별 3개요, 이거. 반사회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세트. 법률행위 성립 당시, 계약 체결 당시. 현재 시점 아니라고 했어요.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 쓴 날 기준이에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 그래서 앞으로 군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냐. 그게 종종 떠요. 그러면 세트예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 자, 이걸 제대로 이해해 볼게요. 자, 봐봐요. 갑이 을한테 5월 1일자 제 아파트 팝니다. 계약 체결 일자인 5월 1일자 기준으로 보니까 이 매매가 반사회에 해당됐어요. 그런데 현재 시점인 2달 후인 7월 1일은 이 매매계약 법률행위가 반사회 아닌 걸로 상황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매매계약은 기준 시점 5월 1일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하면 반사회고 현재 시점 7월 1일로 보면 또 반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반사회가 아니니까 저 매매계약은 반사회가 아니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현재 시점 아니에요. 항상 계약 체결 시점. 따라서 이 매매계약은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반사회 법률행위예요. 자, 반대로 계약 체결할 때 반사회가 아니었다면 설사 그 후 반사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여기만 보자겠지. 반사회 아니에요. 결국 반사회 법률행위에 해당한지 여부는 계약 체결 시점, 법률행위 성립 당시 같은 말이에요. 이때 반사회면 그 후 천지가 개벽해도 이 결론이 바뀌지가 않아. 반사회. 이때 아니면 천지가 개벽해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중심 딱 좀 계약 체결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우리 대법원이 자 지금까지 본 게 반사회 맨 밑에 있죠. 반사회 법률행위에 해당한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냐. 법률행위 성립 당시 세트. 진짜 오른쪽 갑니다. 우리 대법원이 반사회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라고 본 대법원 판례 7개를 배울게요. 7개. 여기에 있는 대법원 판례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내 느낌하고 대법관 마인드가 일치한 내용들이라 그대로 한번 오늘만 들으면 내년 10월 시험장 가서도 안 헷갈려요. 첫 번째, 첩계약. 바람 피면 안 되겠지. 나쁜 놈. 나쁜 놈은 반사예요. 내 마인드하고 대법원 마인드가 같아요. 반사회. 하나 골라냈죠. 두 번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청탁 대가로 금전 지급하기로 한 계약. 자, 느낌이 어때요? 공무원이 뭐 청탁받고 돈 받기로 했네. 공무원이 뇌물 받으면 안 되겠지. 나쁜 놈. 형사상 뇌물죄. 형사 범죄가 되면 반사회로 많이 봐요. 그래서 공무원 돈 받으면 안 되지. 반사회. 내 느낌하고 대법원 결론이 같아요. 세 번째, 법정, 법원 가서 또는 수사기관, 경찰서 가서 허위 진술해주는 대가로 돈 받기로 한 계약. 자, 경찰서 가서 법원 가서 허위 진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거짓 진술하면 안 되겠죠. 나쁜 놈이네. 반사회. 그래서 대법원이 이거 반사회 법률행위로 봤어. 오, 내 느낌하고 같아. 대법원 결론이. 4번.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 받을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했대요.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짜로 꾸미겠대. 나쁜 놈이네. 보험 사기꾼이네. 따라서 이 보험계약은 반사회로 받겠죠. 두 번째 질문 두 개가 떠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런 단어가 떠요. 똑같죠. 보험 사기꾼, 부정 취득 나쁜 놈, 보험사고 가장 나쁜 놈. 나쁜 놈이니까 반사회로 대부분이 봤을 거예요. 5번 변호사가 형사소송 대가로 성공보수 받기로 한 약정. 자, 변호사는 처음에 착수금 받고 재판에서 이기면 성공을 하면 일정한 돈을 또 받아요. 두 번 받아요.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받기로 한 계약이죠. 이제까지 해오던 것 지금 반사입니다. 2015년에 나온 대본 판례요. 100년 동안 했어요. 100년 동안.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성공보수 받는데 이거 반사로 봐버렸어요. 자, 이유는 형사사건이 형사사건은 재량이 많아요. 검사 재량 많고 판사 재량이 많아요. 정관이 작동돼. 구속을 할지 말지, 구속영장을 칠지 말지, 검찰마, 발부할지 말지, 판사마, 1년, 10년 형을 때릴지, 실형을 때릴지, 집행유예를 빼줄지, 판사마면 판사마. 누구는 똑같은 죄를 저질렀어도 실형받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집행유예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형사사건은 굉장히 재량이 많아. 재량이 많으니까 정관을 쓰죠. 재량이 작동되니까. 그 정관이 들어오면 애들이 힘을 못 쓰는 거지. 형, 평소에 형이 왔는데 어떻게 봐줘야지. 그래서 이걸 막아보자. 반사로 때려버렸어. 그래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나오면 반사입니다. 외워야 돼요. 형사사건만. 만약에 민사소송이 나오면 민사소송 성공보수는 반사 아니에요. 민사사건은 재량이 없어요. 정관이 작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형사사건 성공보수만 반사 이렇게 외워주시고, 자 6번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자, 결혼할 때 여보 우리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맙시다 라고 서로 각서 썼어요. 반사이냐 아니냐. 좋은 각서지만 저놈이 범죄 흔적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살다 보면 이혼도 해야지.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해서 반사해요. 이 세상에 절대란 건 없죠. 처음에는 우리 죽을 때까지 살아봅시다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상한 놈이야. 그러면 헤어져야지.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뭔가를 하지 않기로 이딴 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변화가 가야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해서 반사로 봤어요. 이게 이유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혼인하지 않겠다. 다 똑같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뭔가를 안 하겠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상황이 변하면 해야지. 이혼도 해야지.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해서 반사. 이렇게 훈련하면 안 헷갈려요. 자, 7번. 도박 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도박 자금, 도박하라고 돈을 빌려줬네. 대여. 도박하라고 돈 빌려준 계약이에요. 도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반사로 봤어. 도박하면 안 되지. 반사예요. 이렇게 느끼면 돼요. 결국 1번부터 7번까지는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느껴버리면 돼요. 다 나쁜 놈, 나쁜 놈. 형사사건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이것만 외우면 돼요. 민사소송 성공보수는 반사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형사사건만. 그러면 이걸 또 단순히 외운 게 아니지. 형사사건은 제가 일을 시켰어. 재량이 많다고. 정관이 작동된다고. 그래서 형사사건에서는 성공보수 받을 성공하려고 막 술 먹인다는 얘기지. 선배 찾아가고 동생 찾아가고 좀 봐줘. 집행유예 때려줘. 구속영장 좀 시작하지 마. 후배 검사한테. 그래서 형사사건은 정관이 작동한다. 이걸 막기 위해서 형사사건 성공보수만 반사로 봤다. 민사는 정관이 작동 안 돼요. 법리대로 판결이 떨어져요. 자, 그래서 첩계약 나쁜 놈 반사. 공무원 남이 팔래요. 공무원 돈 받았고 반사회. 허위진술 안 돼. 보험사고 가장 부정취득 보험 사기꾼 하면 안 되지. 반사회.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돼. 살다 보면 이혼도 해야지. 도박하면 안 되지. 반사회. 결국 우리 대법원이 반사를 본 가장 기초면서 다 2번 이상씩 나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돼요. 자, 이게 오른쪽 반사에 해당하는 그대로 첩계약, 불륜계약이죠. 공무원, 허위진술, 보험사고 가장, 보험금, 부정취득 그런 단어가 보이죠. 형사의 동그라미, 형사소송대가 형사의 동그라미.
송공보수죠. 형사만 반사회니까 그래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안 돼. 이혼도 해야지.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해서 반사회. 도박자금 제공 목적 금전돼야 하는. 도박하면 안 되겠지. 도박하라고 돈 빌려주면 안 됩니다. 반사입니다. 자, 이제 다음 보죠. 반사 효과. 우리 법이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무효예요. 무효. 자, 여기서 배울 게 이거예요. 이거 별 3개예요.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 무효는 선예 3자에게도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요. 반사회 법률행위 무효는 선예 3자 병에게도 병이 선이라 하더라도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요. 이걸 장난쳐. 반사회 무효는 선예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라고. 앞으로 선예 3자에게 대항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있다로 끝나요. 자, 봅니다. 갑을 매매. 저 매매가 반사회 무효입니다. 자, 갑과를 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라고 하고 의리병한테 다시 팔았어요. 이 병을 당사자 아닌 제3자예요. 그래서 문제된 계약을 한 갑과 을은 항상 당사자. 당사자 을로부터 새로 거래했던 병을 항상 당사자 아닌 제3자. 그 병부터가 3자예요. 항상 갑을이 나오고 을로부터 꼭 병한테 넘어가거든요. 병은 3자. 병은 저 사실을 모르고 샀을 수도 있고 알고 샀을 수도 있어요. 반사의 사실을 모르고. 선의는 처음 나오죠. 선의. 어떤 사정을 몰랐을 때 선이라고 하고 어떤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악이라고 해요. 모를 선자예요. 그래서 법은 어떤 사정을 모르고 산 사람은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많이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선의의 자를 좀 보호해 줘요. 자, 갑 입장에서 반사회 계약을 했는데 병이 태어났다는 얘기죠. 병이 뭔가 요구를 해요. 갑, 내가 을한테 당신에 대한 채권을 샀어요. 내가 샀으니까 이제 나한테 뭔가 해주세요. 라고 병이 갑한테 들이대는 거예요. 이건 채권이에요. 갑은 이 매매계약이 반사회 무효를 이유로 이 모르는 선의의 3자에게 갑이 병한테 대항할 수 있느냐 문제예요. 이게 반사회 무효가 선의의 3자 이 병에게도 갑이 대항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결론은 대항할 수 있어요. 이유를 알아야지. 이것 때문에 절대적 무효예요. 무효는 모든 3자에게 다 무효가 되는 절대적 무효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무는 모든 이 세상 모든 저 우주까지도 무효예요. 거래가 100사람이 넘어갔죠? 다 무효예요. 소유자는 갑이에요. 그래서 절대적 무효가 원칙. 대항할 수 있어요. 이유. 무효는 원칙. 절대적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니까. 그래서 모든 3자에게 절대적 효력을 발생해. 이게 절대죠. 절대적 무효니까 병에게도 무효돼요. 따라서 얘들은 다 무야, 무. 권리가 없어. 주세요 할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갑은 선의 3자에게도 이 반사회 법률행위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고 끝나요. 이유. 절대적 무효니까.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절대적 무효예요. 이제 조금 이따 볼 의사표시 동네 무효는 선의 3자에게는 의사표시 무효로는 대항하지 못한다. 법이 특별 규정을 둬서 선의 3자에게는 대항 못하거든요. 거기는 법이 예외를 둔 거예요. 예외. 그래서 그런 법 규정이 없으면 절대적 다 무효예요. 그래서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외웁니다. 의사표시 아닌 두 번째 동네 아닌 첫 번째 동네 지금 배우는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모든 3자에게 다 무효. 모든 3자에게 병이 선이든 악이든 모든 3자에게 다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요. 무조건 소수는 있다로 끝나.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 이게 실제 시험 지문인데 반사회 법률행위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2번이나 장난쳤어요. 대항할 수 없다고. 아니야. X야. 어디를 보느냐? 이걸 봐야 돼. 이거.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머릿속으로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니까 모든 3자에게 무효지. 따라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3자에게 다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지. 너 X야?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저게 키워드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 단어. 이 문장을 해결할 수 있는 중심 단어는 이 단어예요. 법률행위 무효.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의사표시 무효가 아니죠.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머릿속으로 괄호 열고 닫고 이게 이 결론에 대한 이유예요.
그래서 이 이유를 나타낼 수 있는 단서는 법률행위 무효구나. 이 네 글자. 너는 법률행위 무효구나. 그럼 이거 외워야지.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원칙 무효인 절대적 무효구나. 절대적 무효 의미를 알아야 돼요. 절대적 무효는 모든 삼자에게 다 무효야. 그러니까 모든 삼자에게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삼자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어. 모든 여기 있죠. 모든 삼자에게 다 무효되니까 선이든 악이든 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거기 있죠. 반사회 법률행위 무효는 선의 삼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따로 끝나야 돼. 이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괄호 절대적 무효니까 여기 별 3개, 별 3개. 이런 걸 장난쳐요. 항상 선의 악의 가지고 장난쳐. 선의 악의가 지문에 뜨면 무조건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장난을 치니까. 그래서 절대적 의미. 절대. 나 외에 모든 사람에게 다 힘을 쏟는 단어가 절대. 절대적 무효. 자, 이렇게 해서 반사해 봤어요.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 갑니다. 괄호 열고 폭리행위라고도 돼 있죠. 폭리를 취한 행위 그거예요. 자, 법조문 제가 항상 읽으라겠어요. 가장 기초예요. 제목이 104조, 103조가 반사해. 그 다음 조문이에요. 반사의 다음 조문이에요. 법조문 순서가 103, 104. 뭐 숫자는 중요하지 않지만 불공정한 법률행위. 공정하지 못한 계약인가 봐요. 법률행위는 계약으로 이해하겠어. 자, 당사자의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나 봐요. 어떤 계약이. 효과 무효입니다. 이게 바로 불공정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법조문이에요. 자, 하나. 일단 제가 밑줄을 해놨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책을 보실 때 제가 밑줄 쳐진 거 그 강의 들으면서 복습하세요. 그게 훨씬 남는 거예요. 혼자 책 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들어야 돼요. 동영상. 밑줄에 똑같이 책에 밑줄 긋는 거예요. 기본서 받으셨죠? 이제 기본서 읽어야 돼요. 기본서 배운 부분 읽어야 돼. 그래 이해에 도움이 돼요. 11월 달하고 1월 달은 기본서 막 읽어야 돼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아직 안 배운 데는 굳이 읽을 필요 없어요. 배운 데만 읽어요. 배운 데 알거든요. 그래서 여기 입문서 토대로 밑줄 하는 거예요. 배운 내용은 기본서 꼭 읽어요. 그래야 민법실이 여기 올라가요. 자, 불공정 법률행위는 반사회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즉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동네가 반사회예요. 대부분 판례가 반사를 본 게 아니라 법조문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반사인데 법조문으로 독립시켜놨어요.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는 반사회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불공정 법률행위 일단 어떤 경우에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하느냐 성립 요건 그러면 요건을 갖추면 일정 효과 무효가 되겠죠. 그 다음 어디에 적용되고 어디에 적용되지 않는지 적용 범위 이렇게 세 군데를 볼 거예요. 성립 요건 첫 번째 볼게요. 이제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두 가지가 있네요. 자 일단 사례로 공부합니다. 갑이 있어요. 아버지예요. 법대 교수하다가 정년퇴직해서 지금 시골에 계세요. 자 갑한테 서울에서 사는 대학 다니는 아들놈이 있어요. A라는 아들놈. 아들놈한테 전화가 왔네요. 아버지 죄송해요. 1억만 송금해 주세요. 아이쿠 1억을 보내달래요. 아버지가 그럽니다. 내가 돈이 어딨니? 왜 1억이 필요한데 물어봤죠. 그랬더니 정성 카지노 가서 도박빚을 졌대요. 아버지는 법대 교수입니다. 아들아, 도박빚은 갚을 필요 없다. 도박빚은 갚을 필요 없어요. 아까 도박 반사회죠. 그러면 반사회 무효죠. 무는 채권 채무가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 돈 빌려준 사람 채권 없어. 나 채무 없어요. 그래서 도박빚은 반사회. 도박빚 안 갚아도 돼요. 아빠 말이 맞아요. 도박빚은 반사회 무효니까 상대방 너한테 돈 갚아야 할 채권 없다. 너 줄 채무 없다. 무효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죠. 아버지 제 빚이요 노름빚이에요. 제가 누구한테 빌린지 알아요? 저 폭씨한테 빌렸어요. 폭씨한테. 저폭. 성은 저씨고 이름은 폭씨예요. 저 지금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래요.
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도박빚은 갚아야 돼요. 뭐가 안 갚아도 돼요. 도박빚만큼 갚아야 될 돈이 어디 있어. 잘못하면 죽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갑이 1억을 송금하게해서 소유 10억짜리 토지를 매매 팔려고 합니다. 중개사님 빨리 팔아주세요 했죠. 안 팔려요. 안 팔려. 그런데 중개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을이란 사람이 1억이면 사겠대요. 갑은 처음에는 어떻게 내 10억짜리를 1억에 팔겠어요. 안 판다고 했지. 하지만 자꾸 아들놈한테 전화하니까 어쩔 수 없이 1억에 팝니다. 자, 10억짜리 토지를 1억밖에 못 받았죠. 10억짜리 토지 급부. 자기가 반대급부로 받은 건 10억이 아닌 1억. 이게 불공정 성립 요건. 첫 번째 객관적 요건이야. 그래서 불공정 성립 요건. 자, 일단 10억짜리를 1억에 먹었죠. 폭리를 취했다. 폭리자. 아버지 갑은 피해자.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이게 불공정 성립한 객관적 요건이야. 그래서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내가 준 급부는 10억짜리인데 반대급부로 받은 건 1억밖에 안 되는구나. 1대 10이니까 현저한 불균형. 법조문으로는 법조문 봐봐요.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구나.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구나. 이게 객관적 요건에 관한 법조문이에요.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 자, 주관적 요건. 피해자 아버지 내심에 주관적 사정이 있어야 돼요. 법조문.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그래서 성립 요건 항상 법조문을 풀어가는 거예요. 법조문에 있는 걸 갖춰야 성립하니까. 그래서 피해자 아버지한테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박했거나 또는 경솔, 사례 깊지 못했거나 또는 경험이 없었어야 돼요. 공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이뤄야 되니까.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요건, 객관적 요건, 주관적 다 나왔어요. 이제. 그러면 공박이란 게 뭐냐? 이게 시험에 나요. 공박은, 자 봐요. 뒤부터 읽어야 돼. 급박한 곤궁이에요. 급박한 곤궁. 급해. 뭐가 급하냐? 저 아버지는 뭐가 급해요? 현금이 급해. 빨리 1억을 써야 되니까. 보통은 돈이 급하죠. 그래서 공박은 보통은 경제적 공박이에요. 돈이 급해. 그러면 경제적 공박이 하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경제적으로 급하지 돈이 급하지 않아도 정신적, 심리적으로 쫓기면 그것도 똑같은 공박으로 봐요. 공박이란 급박한 공궁을 말하는데 경제적 원인에 하나지 않아요. 정신적, 심리적 원인도 다 공박으로 본다. 이게 시험 지문이에요. 그대로 외우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해됐잖아. 꼭 돈이 급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 대부분은 돈이 급해서 헐값에 팔겠지만 정신적, 심리적으로 쫓겨도 공박으로 봅니다. 아버지는 돈도 급하고 아들이 쫓기니까 심리적으로도 급해요. 다 있습니다. 경솔, 사례 깊지 못한 거예요. 무경험, 의미는 나중에 할 거고. 그러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우리 법은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돼 있죠. 따라서 이 또는 오화 때문에 이 세 가지 다 있을 필요는 없어요. 셋 중 하나만 갖추면 돼요. 그래서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니까 공박했거나 또는 경솔했거나 또는 무경험 셋 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성립합니다. 셋 다 갖출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 법이 요구한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은 다 나왔어요.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라. 이게 법이 말한 현저하게 공정을 이뤄라. 그거고. 주관적 요건 세 가지.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 사실이 일어나라. 다 갖췄어. 그러면 이 경우 바로 이제 불공정 법률에 성립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 더 있어야 돼. 법이 없는 요건을 대법원이 추가해요. 이유. 자, 봐요. 갑이 처음부터 중개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개사님, 지금 1억이 급하기 때문에 안 팔리죠. 그냥 1억에 냈나버려요. 1억에 매물로 붙이세요. 유리창에. 그래서 의리계약했어. 즉 갑수수로 1억에 팔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피해자야? 불공정 아니에요. 즉 스스로 이 상황을 도출했다면 이건 불공정 피해자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 요건이 필요해요.
폭리자에게 아버지한테 이런 급한 사정이 있다는 걸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비로소 불공정이 돼요. 스스로 1억에 팔았다. 그건 불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1억에 판 경우를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폭리자, 폭리를 취한 이 사람이 반드시 아버지의 급한 사정, 주관적 사정을 알고 안 것만으로 안 돼요. 안 것만으로 안 돼. 이걸 이용하려는 의사까지 있어야 돼요. 단순히 아버지가 급하구나 안 것만으로 안 돼요. 이용 정확히 외워줘야 돼. 이용 의사.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렇게 장난쳤죠. 상대방 폭리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안 인식만으로 성립한다. 안 것만으로는 불공정이 성립하지 않아요. 인식만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안 것만으로는 안 돼요. 이용 의사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외워줍니다. 알고 급한 사정이 있다는 걸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나쁜 의사까지 있어라. 안 것만으로는 안 돼. 인식만으로는 안 돼. 성립하지 않아요. 이용 의사까지 있어라. 이게 대법원 판례가 요구한 요건이에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 스스로 낸 건 불공정이 아니지. 얘가 1억이면 살게요. 그랬거든. 저 1억이면 살 거예요. 급한 사정이 있다는 거 알고 1억에 제시해도 아버지는 팔 수밖에 없겠다. 이런 알고 이용 의사까지 있을 때 비로소 불공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립요건 다 봤어요. 성립요건. 주관적 객관적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거. 그렇지. 그렇지. 주관적 요건. 피해자 아버지한테 갑한테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사실이 있을 것. 또는이니까 셋 다 필요 없죠. 셋 중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해됐어. 궁박. 궁박의 의미. 급박한 공공. 보통은 경제적 원인에 의한 급하겠지만 경제적 원인 하나지 않고 정신적, 심적 궁박 모두 포함한다. 자, 마지막 요건. 폭리자 을에게 피해자 갑의 아버지의 이와 같은 주관적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나쁜 의사가 있어야 비로소 완성돼요. 불공정은 이용 의사까지 인정돼야 돼요. 이게 다 기출 지문이에요. 자기 걸 만들면 돼요. 자, 이제 효과. 무효죠, 뭐. 불공정 법률행위는 법이 무효로 한다. 반사회 무효, 불공정 무효. 자, 봐봐요. 이제 해결할 수 있어.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우는 게 아니야. 이 지문이 뜨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지문이 뜨겠죠? 그러면 이따로 끝나야 돼. 이따로 끝나면 맞는 지문, 없다로 끝나면 X지문. 이유. 이것만 봐. 법률행위 무효는 머릿속으로 절대적 무효. 따라서 모든 3자에게 무효가 되니까 선의 3자에게도 나는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민법은 무조건 단순 암기하지 마시고 이유를 통해서 풀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헷갈려. 나중에 기억도 오래가고. 그래서 이걸 외우는 거야.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원칙 무효. 원칙 무효인 모든 3자에게 무효가 되는 절대적 무효. 이걸 외우고 나머지는 풀어가라는 얘기야. 이것도 안 외우면 안 되지. 절대적 무효도 안 외우면 안 되지. 이건 외워야지. 그래서 항상 제가 뿌리를 외우라고 해요. 뿌리. 근간. 뿌리를 외우고 나머지는 풀어가라고. 그래서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란 것은 모든 3자에게 다 무효가 되니까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다 나는 대항할 수 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의사표시 무효는 이렇게 뜬 순간 조금 더 배겠지만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지문은 지문 속에 답이 있어요.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저는 범죄 흔적이라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법률행위면 있다. 이유. 절대적 무효니까. 의사표시 무효가 나오면 의사표시는 상대적 무효거든요. 그래서 선의 3자에게는 법조문이 대항 못하게 해버려. 그래서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키워드, 중심 단어가 반드시 있어요. 중심 단어, 이유 잡고 계속 훈련하면 돼요. 그래서 1타 5피가 되는 거예요. 1타. 하나를 외워두면 5개 지문이 풀려. 5개 지문. 이제 의사표시 갑니다. 자, 우리가 법률행위까지 마쳤고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속마음인 의사가 겉으로 표시된 거예요. 이게 의사표시. 자, 내 속마음인 의사를 표시는 서로 일치. 의사표시 일치. 또 내 의사결정 과정에 아무런 사기, 강박과 남을 하자는 없어야 돼요. 그래야 유효가 되죠. 그런데 꼭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는 문제된 의사표시를 배워요. 이걸 정상적이지 못한 문제된 의사표시. 동네가 4군데로 나뉘어요. 첫 번째,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속마음과 다르게 표시한 거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여기에 세 개가 나요. 첫 번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 그래서 첫 번째 배울 문제 있는 의사표시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 두 번째, 지금 제목만 들어요. 통정, 허위 표시예요. 통정. 서로 정을 통한 가짜 의사표시, 허위 표시를 해요. 세 번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데 내가 이 사실을 착각을 일으켰죠. 착오라고요. 착오가 일어났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이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세 개예요. 이제 배우면 이해하게 돼요. 일단 듣기만 해요. 단어만. 동네가 바뀌어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 사기당한 하자가 있어요. 강박당했다는 하자가 있어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이 세 가지 의사표시, 동네가 완전히 달라요. 동네가. 그래서 살려고 샀고 주려고 줬어요. 의사표시 일치예요. 단 사기당했지. 그래서 불일치 동네인 저 세 개하고 사기가 뭐 근본적으로 동네가 다르다는 거. 마지막으로 의사표시 볼게. 내가 보낸 취소합니다. 이런 의사표시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법조문 세 개를 볼 거예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 관련 법조문.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일단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불일치 사실을 의사표시한 내가, 표의자가 알아요. 혼자 합니다. 상대방은 짜지 않아요. 듣기만 해요. 통정의 표시는 불일치 사실을 표의자 갑이 알아요. 상대방과 통정해요. 짜요. 이게 비진이 의사표시하고 통정의 다른 점. 짰느냐 짜지 않았느냐. 착오는 불일치 사실을 아예 착각에 빠졌지 몰라요. 그래서 비진이 의사표시하고 통정의 표시 착오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게 시험 지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나중에는 그냥 외우면 돼요.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작기 들으면 기초예요. 그래서 불일치를 알고 혼자 비진이, 불일치를 알고 상대방과 짜고 통정, 불일치 사실을 아예 몰랐어. 착각에 빠져서 몰랐어. 차고. 다 불일치. 하지만 사기 강박만큼은 아예 불일치가 아니라 일치예요. 일치. 동네가 달랐죠. 이건 나중에 완전히 자기 걸로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이제 첫 번째 배울 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자, 여기는 10분간 쉬고.